감사합니다. 카이스트에 초청해주신 최건호 교수님, 또 참석해주신 서성협회 한사학교 회장님, 그리고 또 많은 또 친근한 선생님들, 학생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한국 수학의 과거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된 내용은 19세기 말에 근대 수학이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와 한국 근대 수학사에서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수학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수학을 간단히 검토하고 21세기의 한국이 세계 수학의 어떤 분야에서 독특한 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학책들, 우리의 수학책들은 17세기 초에 묵사집 3법부터 19세기 말에 산학습유까지 대개 이런 정도입니다. 이거보다 크게 많지 않는데요. 가장 오래된 것이 묵사집 3법이고 이런 게 조선산학인데, 산학 책들인데, 제가 관심이 있는 건 한국 수학사학에서는 이 부분을 그동안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이 이전과 이 이후에 조선산학에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근대 수학을 연결시키는 그 브릿지에 대해서 연구되어 있는 게 없어서 수년 전부터 사료를 찾고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료를 많이 발굴했고 이 묵사집 3법 이전의 책들도 사실 많이 있었을 텐데 대개의 경우에는 뭐 오래돼서도 멸실됐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관리를 하던 책들 중에서 오래된 책들이 한국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일본에 존재하는 더 오래된 조선 산서가 꼭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견된 것도 있고요. 더 오래된 건 아니지만.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대 수학의 도입 과정. 그러니까 한국의 근대 서양 수학이 소개된 것은 서기 16세기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당시에 기하 원본이 들어오고 이지조의 원용교의, 서강계의 측량법, 또 유럽 서경록 등이 들어왔고 이런 그 서양 수학 책들의 영향으로 최석정의 구수략, 구일집 등등이 소개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신라 시대의 수학을 가리킨 내용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근대에 와서 근대 교육기관에서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수학이 처음 시작되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육과정에 반영되기 시작한, 실제로 우리가 관립교육기관에서 가르쳐지기 시작한 게 이 로얄 잉글리시 스쿨, 6영 공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서양 교육을 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미국 정부의 그 교육 전문 교육자를 좀 추천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그때 들어온 분이 그때 미국 정부에서 추천해서 한국에 와서 이 유경공원을 세우고 그 교육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호머 허버트입니다. 최근에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미국 외국인으로 그 책이 작년에 책이 이 호머 허버트에 대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그 저쪽 그 한강변에 그 양화진 그 외국인 묘소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경공원에서 수학을 가리켰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성사범학교에서 또 성균관에서 산술, 기하, 대수 등을 가리켰었습니다. 자, 실제로 그 당시에
지금부터 120년 전 어떤 분들이 그럼 수학을 실제로 가르쳐 공부를 했냐를 보면 이 보제 이상설 선생이 과거 공부를 하면서 서양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책 공부를 했고 또 서양 수학 책들을 공부를 했으며 그리고 1896년에 성균관장 과거에 합격하고 성균관장에 임명돼서 수학과 과학을 우리나라 관립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처음으로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산수 시설을 썼습니다. 이분에 이어서 유일선 선생이 한국인 최초로 일본 동경의 도쿄 물리학교로 유학을 가서 한국인으로선 처음으로 그 이학사 수학 분야 이학사 학위를 따고 졸업한 후에 한국에 와서 수리학 잡지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학 잡지를 발간했고 또 교과서를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영향으로 최규동 선생, 안희령 선생들이 일제시대 때 우수한 수학교사로 활약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학을 그 당시에 110년, 120년 전에 가리킨 내용들을 보면 1891년에 중국에 생긴 중국 동문관을 모방해서 관립외국어학교가 1891년에 생기고 한성의숙에서도 산술, 물리, 화학을 가르쳤고 시무학교에서도 산술, 물리, 기하, 화학을 가르쳤고 한성법학교에서도 수학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평양 사립대성학교에서도 가르쳤고 통변학교, 훈동법관학교 등등 여기 훈동법관 양성소에서도 예과 과목에 수학을 포함시켰으며 관립의학교에서도 입시 과목에 산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등등 그 당시에 이제 서양 수학들이 가르쳐지기 시작한 게 됩니다. 이때 어떤 책으로 가르쳤는지 또 누가 가르쳤는지 등이 지금 차근차근 규명되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배제학당에서는 1895년에 대학과를 개설해서 대학과 중 학술부에 자연과학 강좌를 포함시켰고 이화학당에서 또 대수, 기하, 삼각법 등의 수학 관련 과목들을 가르쳤으며 숭실학당에서 또 숭실대학에서 수학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아서 베커입니다. 이제 이후에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당시의 학교로 보성전문학교 등이 있었고, 광흥학교, 동덕여자의숙, 숙명학교 등등, 당시에 이제 고등교육이 이루어진, 그런, 학교들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자, 그런 전체적인 그런 그 빅픽처 안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설 선생은 과학사학자인 박성래 교수가 한국 근대 수학 교육의 아버지로 평을 한 게 과학동화인가 났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저희가 사실은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이 수학자에 대해서 수학자는 아무도 모르는데 과학하는 분이 한국 근대 수학 교육의 아버지라 그런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관심을 갖고 찾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심을 흥미있는 내용을 계속 보게 됐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조선의 마지막 과거에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하고 같이 시험을 본 분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누구냐면 한국인 최초로 프린스턴에서 한국인 최초로 PhD를 한 사람입니다. 이승만 박사도 천재라고 일컫는 분인데 그런 분들하고 시험을 본 그런 마지막 과거 몇 년 동안 없다가 한 번 있었던 국가시험에 높은 성적으로 통과한 분인 이분이고 그리고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은 그때 떨어지고 약간 반정부 쪽으로 자, 이분이 과거에 붙고 이분이 술이라는 그 수학책, 즉 조선 산학과 또 근대 수학 그리고 서양의 근대 수학을 연결시키는 브릿지가 되는 다리가 되는 술이라는 책을 직접
붓글씨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1900년에 조선 근대 수학의 첫 번째 저자가 쓰여져 있는 수학책을 산술시설을 쓰셨고, 이 책이 한성사범학교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저희들이 알려져 있기는 헤이그로 떠난 고정의 특사이죠. 그렇게 헤이그 밀사로 알려져 있는 분이 이분입니다. 실제로 이상 선생이 이분인데, 이준 열사랑 세 분이 이제 헤이그에 갔었는데, 이준 열사가 이상서 선생보다 이분이 정사고 이분이 이제 부사입니다. 이건 따라간 분인데, 여기는 통역한 분이고, 이준 열사가 이분보다 저는 어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준 열사가 이상서 선생보다 8살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8살이나 많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옆에서 보좌할 정도로 이분이 당시에 직책이 그만큼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최근에 또 찾은 게 안정화라는 분이, 이분도 같은 이상서 선생과 같은 해에 과거 시험을 봐서 통과한 분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그 이상서 선생보다 몇 살이 더 많죠? 10살이 더 많죠? 그렇죠? 그런데 같은 해에 과거를 통과하신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 수학정경 저료괄집이라는 책입니다. 1882년에. 그 당시에 과거 대과에 붙은 유학자들이 수학책을 써서 공부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의외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언론에도 알려지고, 또 소식지에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리정원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중국 책인데, 이게 근대 수학을 중국에서 수입한 내용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내용들이 이렇게 이런 내용도 있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상서 선생이 저런 책을 다 공부를 하고 쓰신 책이 이 수리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명분, 합률 비례, 안수 체절 비례, 화수 비례, 화교 비례, 차세 호징, 첩차 호징. 전 이게 수학책인지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수학하는 우리도 이게 수학책인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은 이게 이상서 선생이 19세기 말에 쓰신 책인 거는 알려졌었는데, 이 책이 이 책이 멸실된 걸로 알려졌어요. 없어진 걸로 알려져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70년대 이상서 선생을 재발굴하면서 그때 이 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설 평전에 이 표지가 있었는데, 이게 누구도 수학책인지는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김용훈 선생님이 한국 수학서책을 쓸 때예요. 처음 퍼스트 에디션이 나올 때. 근데 누구도 이 책이 이게 수학책의 커버인 줄 모르고 지나가서 언제 이게 수학책인 줄 알았냐면 재작년에, 그리고 이게 없어진 줄 알았어요. 어디도 있는지 모르니까. 이 책을 2009년 여름에 이게 존재한다. 이걸 혹시 누가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실제로 그분한테 찾아가서 그분한테 가지고 계시냐니까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찾아주신다 그래서 한참 일주일, 2주일 기다려도 안 와서 다시 여쭤보니까 집에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고. 그래서 계속 굉장히 좌절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분 80이 이미 넘으신 분인데, 생각해보니까 한 몇 년 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내가 오래된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와서 그걸 다 하루 빌려가서 복사하고 그러고 갖다 줬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이렇게 이 창고에 쌓여 있는 거 이걸 지금 나이도 들고 힘들어서 못 찾지만 거기 가면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도 이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책을. 왜냐하면 저자도 여기 안 써 있으니까 요게 이제 낙인인데 저자도 여기 안 써 있으니까 누구 책인지도 모르고 이게 수학책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분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컴퓨터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었냐면 그분이 기증한 이렇게 많은 그런 책 중에 이게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찾아서 간신히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최소한 이게 덧셈 뺄셈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이 당시에 이런 수학을 공부를 하셨던 겁니다. 이해하시고. 근데 이런 내용은 아까 있었던 그 수리정원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배운 수학 내용이 아니라 수리정원을 이렇게 많은 수리정원 책을 다 공부하고 그거를 이해하시고 서양 수학을 또 공부해서 그걸 합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절반은 수리정원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해하신 대로 쓰신 거고 나머지 절반은 어떤 책을 참고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서양 수학을
훨씬 어드밴스된 서양 수학들을 공부하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외에 그 찾다 보니까 수리 뒤에 책이 몇 권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식물학이에요. 또 하나가 이 화학책, 화학계몽초라는 화학책이 있었고, 백승호초라는 이 물리학책이 있었어요. 이걸 다 이분이 그 당시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분을 천재라고 사람이 불렀을 만한 근거가 그전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과장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그분이 쓴 화학책이, 물리책이고 이게 화학책입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이 주소에 가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상설이 수리, 백승호초, 식물학, 화학계몽초를 쓴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 서양 수학을, 서양 또 과학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고 그거를 소화시켜서 교육시키는 정확한 그런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서 선생이 한 일을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게 실제로는 이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책을 보면, 수리책을 보면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써있는 필체도 다르고 써있는 시기도 달라서, 앞에 부분은, 훨씬 더 한 1890년 전에 쓰여진 것 같고, 그렇지만 마지막 책을 쓰고 이건 언제 이제 책을 완성했다고 써 있는 것은 1899년입니다. 1899년에 필사본 수리를 완성했고, 1900년에 이제 저자가 명시한 한국 최초의 근대수학 교과서 산술 신설을 발간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전까지는 제대로 된 수학 교과서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이게 나온 후부터 비로소 한국의 이제 수학책들이 제대로 된 이제 서양 수학을 가리키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 당시에 사실은 서학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느냐. 그 이유를, 왜 지금 서양 열강들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활개치냐. 보니까 서양의 선진 과학기술, 우리가 과학기술이 낙후돼서 그렇다는 걸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서양 언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과학을 공부했는데,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을 모르고는 과학을 공부할 수 없더라 해서 그다음부터는 이 수학을 잘 가르치겠다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이 수학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수학책을 쓰시고, 수학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원고를 써달라 그래서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수식지에 3월호에 위에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써준 게 있으니까 웹에서 그냥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유일선 선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인 최초의 학사고, 또 한국인 최초의 이제 석사는 이제 연희 전문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그 전에 이것부터 얘기하죠. 이 유일선 선생님이 이제 수리학 잡지를 처음으로 내셨는데, 그분한테 가장 큰 영향을 받고 한국 수학 교육에 크게 영향을 미친 분이 최기동 선생입니다. 이분이 이분이 이제 수학을 거의 독학으로 공부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유일선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고, 그리고 중동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중동학교를 인수해서 그것을 제대로 된 학교로 다시 재탄생시키고, 그리고 1915년에 수학과 일회 졸업생을 배출시킨 분입니다. 이게 사립중동학교에서 1915년에 수학과 졸업생이 그때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수학 교사로 활동합니다. 거기에 보태서 이게 수리학 전공으로 일본에 유학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유학을 명함. 중동학교에서는 이 당시에 벌써 이 사람이 교장 선생님 할 때 수학 잘하는 학생을 뽑아서 장학금 줘서 일본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수학을 더 공부하고 오라고. 이름이 고백한이라는 학생 기록이 남아있네요. 안희정 선생님도 그 중동학교에서 활동하던 그 당시에 존경받던 수학 선생님입니다. 근데 최기동 선생님이 나중에 그러니까 한국 해방이 되자 서울대 초대 이사장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서울대가 이제 국립서울대로 바뀌어지면서 초대 학장, 총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대학을 나오지도 않으셨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셨고, 수학을 독학을 한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 수학 선생님이 해방이 되니까, 그리고 교장 선생님을 하시고 있던 분인데, 그분이 해방이 되니까 일본 유학파, 미국 유학파 박사들을 다 제치고 서울대학교 총장을 하신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그다음 최기동 선생님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 걸친 얘기들이 쭉 있는데요. 이분이 그 향교의 전신인 차시 서당에서 묵으면서 아라비아 숫자를 처음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덧셈 뺄셈을 가리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이 다른 그 옛날 한학 공부를 밀쳐두고 이 수학에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이 서양 수학에 관심을 갖게 되시는데 그 다음에 중교의식에서 배우고 뭐 등등 하다가 이제 이 안일련 선생의 소개를 받아서 유일성 선생을 만나고 그 유일성 선생의 학교인 이게 사실 수리 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정리사에서 수학을 배웁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쓴 이제 수학 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리스메틱도 있고요. 이분이 쓴 논문입니다. 그 당시에 쓴. 그 당시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커리큘럼인데 이 표가 없어서 이게 어디에도 써있지 않아서 이걸 파악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자료를 찾으면서. 숭실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숭실대학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이게 그 당시에 다른 학교들이 되게 잘 모르는 선교사들이 좀 가르치고 또 그 사람 때 배운 사람들이 조금씩 가르치는 내용이었었는데 이 숭실대학에서는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1919년 10년 사이에 숭실중학교의 교과과정을 보면 기초산수가 5시간, 고등산수가 5시간, 대수가 5시간, 또 4학년 때는 대수가 2시간, 평면기하 3시간 이 정도를 가르쳤는데 이 이유가 뭐였었냐면 이 숭실대학에서 그리고 숭실대학 대학부에서는 1학년 때는 대학 수학을 가르쳤고 2학년 때는 삼각곱과 측량을 3학년 때는 해석기하를 또 4학년 때는 선택 수학을 가르쳤는데 이게 1911년에서 12년인데요. 이때 이때 중요한 건 이 아서 베커입니다. 이 아서 베커. 이 아서 베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시면 이 아서 베커가 한국에 온 많은 그 선교사가 있고 한국에 와서 가르친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실제로는 그냥 선교하려고 왔다가 그냥 선교의 수단으로 교육을 한 거고 이분은 서양에서 한국을 온 최초의 교육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교육자입니다. 알비온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숭실대학교 선생님이 돼서 이 사람은 물리학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온 사람들은 그냥 신학 공부한 사람이 가르치고 이랬던 거고 이거는 물리학 학사가 와서 수학을 가르친 겁니다. 거기서 가르치다가 다시 그 몇 년 선교사로 봉사하다가 다시 이제 미국에 가서 알비온 대학에서 석사를 물리학으로 하고 다시 와서 이제 물리학 석사가 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숭실대학에서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다시 연구년으로 미국에 가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피직스로 PhD를 하고 돌아와서 숭실대학에서 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그 자연과학에서의 그 정도 수준의 그 교수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분이 숭실대학을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 와이프도 왔고 또 그 자기 친구도 데리고 와서 그 친구의 와이프까지 데려와서 그야말로 이과 분야에서는 내실 있는 교육이 숭실대학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근데 석사학위라고 왔을 때에 이제 숭실대학에서 그때 연희 전문이 생기면서 이제 연희 전문에서 스카우트를 해가서 연희 전문 20과를 만들 때 초대 학과장이 되고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전문학교 교육을 수학 분야를 리드하게 됩니다. 그때 배운 분들이 이제 장기원 선생이라든지 그리고 1회 연희 전문이 생겼을 때 신영묵 선생님이 1호 졸업생이고 수학 분야 장기원 선생님이 2회 졸업생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 우리가 관광하고 지냈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연희 전문에서 이제 30년대 가르친 내용들은 뭐 이춘호 선생님이 어떤 디퍼런셜 앤 이네그랄 캘큘러스 아서 베커가 이제 피직스에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게 장기원 선생님도 모던 지오메트리를 가르치셨고 이게 1930년입니다. 근데 이 전에가 이춘호 선생님. 이춘호 선생님이 이분이 이제 한국인 최초의 수학 석사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수학 석사. 고등학교 때 선교사의 추천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래서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에 수학과에 입학해서 수학 학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졸업은 못하고
아마 퀄리파잉에 떨어지셨나 본데, 그런 졸업을 못하고 귀국합니다. 귀국하셔서 연희 전문 교수를 하십니다. 교수 하시면서, 이제, 아서백걸 도우면서, 그러면서 연희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 나중에 이분이 또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십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6.25 전에.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기여한 분이 최윤식 선생님입니다. 최윤식 선생님은 동경, 히로시마에서 고등사범을 나오시고, 일제시대 때, 그리고 동경대학교, 도쿄대학교의 수학과를 졸업하신 아주 인텔리입니다. 한국에 도쿄대학 수학과를 졸업하시고 한국에 와서, 오랜 기간 교육기관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큰 기여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하셨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서울대학교 수학과가 생기면서 서울대학교 수학과 학과장이 되셔서 그 후에, 많은 서울대 수학과 졸업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분의 아드님도 서울대 통계과 교수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일제시대 때 기여한 분은 장기원 선생님입니다. 장기원 선생님은 연희전문 수물과를 2회 졸업생으로 졸업하고 도호쿠 대학교에 가서 다시 이제 학살하시고, 그러고 귀국하셔서 연희전문에서 후학을 가르치셨고, 대한수학회 2대 회장을 하셨고, 그리고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많은 기여를. 이분이 그러다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고, 그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제자들이 이 장기원 기념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은 부시고 새 건물을 지었는데, 그 자리에 제 기억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1978년도에 아마 재미과학자협회하고 학회 수학회 했을 때 78년도에 이 장기원 기념관에서 학회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희막 선생님입니다. 이어지는 인물이. 이희막 선생님이 이희막 선생님은 훨씬 더 어리신데, 이희막 선생님은 1944년에 경성제국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엔 수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1944년, 이게, 이전에 경성제국대학이 옛날에 이과가 없었어요. 1940년까지는 이과가 없었고, 1940년이 지나서야 이공학부가 생겨서, 거기 1회 입학생으로 들어간 겁니다. 1회 졸업생으로 입학을 해서 1944년도에 1회 졸업생이 나온 거예요. 그랬고, 그러고서 1945년에는 해방이 됐으니까, 해방되고 나서 경성제국대학이 경성대학이 되고, 경성대학이 됐는데, 일본인 교수가 다 가니까, 한국인 교수가 한 명도 없었으니까 교수가 필요하게 되고 하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가장 실력 있는 한국인으로 인정받아서 젊은 나이에 이제 서울대 경성대학교 수학 교수를 잠시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그만두셨다가, 이제 국대한 파동 때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최윤식 선생님이 설득해서 휘문중학교에서 선생님 하고 계신 이희막 선생님을 또 모시고 다시 가서 서울대학에서 근무하시다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으로 유학을 가셔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그리고, 밴쿠버에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한 중요한 역할이 1949년에 한국인 최초로 서양 저널에 수학 논문을 발표했고, 1957년에 심플 그룹을 발견해서 리 그룹으로 명명되었고, 그리고 한국인으로는 첫 번째 한국과학기술인 명예전당에 헌정된 수학자입니다. 수학자로는 지금 유일하게 이희막 선생님만 과학기술인 명예전당에 헌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사료가 필요했는데, 그 사료를 찾기 위해서 좀 얘기가 잘 연결이 안 되고 내용을 모르니까 찾기 시작해서, 존경각에도 가보고, 규장각도 가보고, 연세대학교 고서실,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등을 찾아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보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선 당시 시대 수학 책들입니다. 산학계몽,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찾아서 보관하고 있는 책의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더 찾고 있고요. 그 중요한 걸 보면 1865년에 영어로 쓰여진 해석기야 루미스에부터 시작해서 대미적 습급 역해 일본어로 쓰여진 책 1872년 등등부터 쭉 해서
19세기 말에 우리 글로 쓰여진 이제 수리부터가 이제 우리 책입니다, 이게. 이 앞에 건 다 서양 책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찾을 수 있었던 서양 책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말로, 우리나라 사람이 쓴 이제 근대 수학 책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부터 이제 쭉 찾기 시작했습니다. 간이사칙 문제집, 근이산술서, 근이산술서. 이제 이거는, 요 책들은 1895년에 나온 이 책들은, 저자도 없고, 그냥 일본 책을 갖다가 그냥 짜집기해서 그냥 이렇게 번역해서 낸 아주 간단한 그냥 그러니까 가감승제하는 그런 단순한 간단한 책들입니다. 산술신서가 비로소 제대로 형태를 갖추는 책입니다. 이것도 일본 책을 가지고 이제 번역한 건데, 번역하면서 우리한테 맞게끔 많이 내용들을 바꿨습니다. 계량도 일본식 단위로 있던 걸 우리식의 뭐 근이라든지 우리 단위로 바꾸고, 얘도 우리식으로 바꾸고 하면서 우리식으로 이제 소화시켜서 쓴 책입니다. 이게 난 이후로, 이전까지는 책이 없다가 이 1900년에 산술신서가 나온 이후로 이게 스탠다드가 돼서 그 후로 쭈르륵 나옵니다. 이게 그전에는 한 10권? 한 13권 정도밖에 우리말로 쓰여진 책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1910년도부터는 한글로 쓰여진 책은 다 금서가 돼서 다 소각되고, 그리고 모든 일본 수학 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910년 이후로는 한글로 쓰여진 수학책이 없어요. 근데 그 이전의 것이 그럼 있나 하는데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몇 권 없는 줄 알았어요. 한 열 몇 권 정도. 김용훈 선생님의 한국 수학사 책을 보면 그게 요즘 몇 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지 않은 줄 알았는데, 제가 이걸 찾으면서 놀란 게,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적어도 그 10배는 있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게 한 60권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말로 쓰여진 100년 전의 책이 10권도 안 되는 줄 알았던 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책들. 그 당시 책을 쓴 사람, 또 공부한 사람, 배운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걸 제가 모아서 책을 만든, 여기 보시면 1593년부터 쭉 1888년의 책들부터 시작해서 보면, 이게 우리 책들입니다. 이게 1890년에 간이사칙 문제집, 근이산술서, 산술신서, 신정산술, 1902년에 산술신편. 이건 이제 피라와라는 미국인이 이제 우리말로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말로 쓴 책이 수학 책입니다. 뭐 심산초학, 산학신편이 수리학 잡지가 1905년이고요. 중등산학 뭐 등등. 이때부터 1900년부터 1910년 사이에 봇물 터지듯이 수학 책들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쓴. 1908년에 유의산술, 대수학 교과서, 초등근세산술, 1908년, 1909년, 1910년. 이게 1910년부터 싹 없어집니다. 한 권도 찾기 어렵습니다. 1910년 쭉. 그 다음부터는 일본 책입니다. 어쨌든 그런 책들, 그 외에 이제 대한수학회 자료, 뭐 소식지, 회보, 저널 등등, 이런 책들은 중국에서 직접 구매 신청을 해서 산 거고, 뭐 등등. 어쨌든 찾았습니다. 그 중에 재밌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리킨 그러니까 숫자 세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자, 이런 자료들을 다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사실 복사하기도 어려워요, 저 책들. 복사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서들을.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 운이 좋아서 제가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자료들을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제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 포토 안에 이렇게 이상설의 책, 그 외 최석정의 누구, 등등, 남병길의 구장술의 적수유진, 유일선의 수리학 잡지, 여기 다 볼 수 있게, 대한수학회 50년사 책, 대한수학회 35년, 등등, 제가 하면 최기동에 관한 내용들, 등등, 자료들을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주소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얘를 클릭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뭘 볼까? 유일선의 수리학 잡지를 본다면,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수학 잡지입니다. 자, 1905년입니다. 6년이 아니라. 읽을 수 있겠죠? 산술 문제 해설. 자, 이 수리학 잡지가 그 찾은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유일선 선생이 만든 발행인으로서 저는 한 건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수리학 잡지에 대한 소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걸로 대체하시고, 어쨌든 근데 이 유일선 선생에서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유일선 선생이
초창기의 수학 교육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이분이 진짜 한 게 이분이 수리학 잡지도 냈고 정리사라는 이 수리 전문을 한 학교 또는 학원을 세우셨는데 이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일본에서 제대로 배우고 오신 분이라. 여기서 배운 분들이 주시경, 장지원 등이 다 여기서 이미 선생님 하다가, 그러니까 보통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학식이 높아서 이미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이 다시 이 수리 전문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학자가 되신 분들이 이 주시경, 정지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당시에 높은 교육 퀄리티를 유지했던 학교입니다. 전문학교 수준을. 이 경성대학 최초 이사장과 국립서울대학 초대 총장이 된 최규동 선생도 이 유일선 선생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가 잘 알려지지 않고 그동안 지내갔던 게 이분이 일제하에서 그러니까 언제죠? 3.1운동 후에 완전히 친일로 바뀌셔서 그 후에 그런 활동 때문에 해방되고 나서 이분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잊혀진 거죠. 그러니까 한국 수학 초창기의 이 파이오니어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들 갖춰진 거예요. 최기동 선생도 그동안 별로 부각을 못했던 게 그분도 1950년에 6.25 때 납북되셨고 또 이춘호 선생님도 1950년에 당연히 한국에 있는 인텔리들이니까 북한군이 납북해가고 해서 실제로는 평양의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 납북된 분, 친일파 다 빼고 나니까 실제로는 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우리는 잘 몰랐던 거예요. 어쨌든 수리학 잡지의 원문들을 보면은 이렇고 내용은 아까 그 웹사이트에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거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취지가 그렇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 실제로 써 있는 내용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조선 산서 읽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건 우리말이고 한자만 알면 읽을 수 있는. 근데 조선 산서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선 산서는 중국 문법을 알아야 읽을 수 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여기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준은 높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면 재밌겠구나. 이런 정도를 공부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거 하나만 예를 들까요? 이 산술 문제가. 이런 문제. 모수에서 25를 감한 것과 110에서 모수 2배를 감한 것과 상등하다 하니 모수가 기하요. 모수가 뭐냐? x가 뭐냐 그거예요. 즉 x-25 이퀄 110-2x일 때 x가 뭐냐 이렇게. 숙제도 있었고 숙제 내용은 이런 거고요. 또 수학뿐만 아니라 수리학 잡지의 뜻이 이과 물리학, 화학, 생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기, 화약, 씨앗, 소금, 유황 이런 것에서 얘기했고 또 그 외에 되게 이제 1호, 2호, 3호 쭉 해서 7호까지 있는데 요 중간에 지금 미싱된 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못 가지고 있는. 또 그 당시에 있었던 걸 보면 또 재밌는 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 관련 재판. 이 수학책에 관련된 거였어요. 이 양재건이 저자 이교승의 동의 없이 수학책 친정산술을 자신의 책으로 통감부에 저작권 등록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교승이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 수학책. 법학자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히 제 친구가 저작권 심의위원회 연구실장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학이라는 게. 자, 그 외에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한수학회 저널 오브 KMS 1호입니다. 이게 2호고.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제가 본 건 이 잡지인데 대한수학회 50년사에 보면 책이 2호가 있고 3호는 있는데 1호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대한수학회에 갔었어요. 자료실에. 1호 어딨냐? 그랬더니 1호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자료실 다 찾았어요. 근데 1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책 쓰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1호를 못 찾아서 없어서 대한수학회에서도 안 가지고 있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대한수학회 50년사 쓸 때 못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찾다가 충남대학교 주진구 선생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구해놓은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책 쓰고 나중에. 그러니까 단국대학교에 구광조 선생님이 그거를 한 권 가지고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복사해놓은 게 있으시다. 그래서 복사해서 제가 확보하고 대한수학회 사본을 갖다 놓고 대한수학회 지금 다 있습니다. 웹에 올려놔서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차가 이렇습니다. 대한수학회 상간의 제함 최윤식 선생님이 쓰셨고 이성근 당시 교육부 장관이 축사를 해주셨고 여기 보면 김진배 선생님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 교수 하시던 분이 그 당시부터 원고를 쓰셨고 뭐 등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100년 전에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시작됐고 일제시대 때는 실제로는 고등수학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까 보셨듯이 연희전문이 그 당시에 이제 경성제국대학엔 수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수학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고등수학이 별로 가르쳐진 게 없습니다. 그건 이임학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학을 가르쳤던 게 일제시대 때 어디였냐면 연희전문 스물과였는데, 연희전문 스물과에서 가장 높이 있게 배운 수학 과목이 미분방정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학교였으니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뭐 별로 고등수학 교육이 없었고,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이제 수학과들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육과정이 생겨진 거죠. 자, 그때부터 해서 아까 최윤식 선생님, 뭐 이임학 선생님, 그리고 등등 이제 활동을 하셔서 기반을 좀 잡고, 이제 점점 20세기 이제 후반이 되면서 자리를 잡아서 대한수학회가 창립 총회를 갖고 사단법인으로 박세희 선생님이 회장님을 하시고, 김종기 선생님이 또 SRC도 하시고 회장님으로서, 김도환 선생님이 젊으실 때 총무이사 하실 때입니다. 그러고 여기에 이제 그 당시 이정림 선생님, 여기 뭐 기우왕 선생님, 여기다 회장님들이죠. 다 장건수 선생님, 정동명 선생님, 우마 선생님, 다 대한수학회 회장님. 곽재원 선생님 굉장히 젊으셨을 때죠. 예. 예. 최인준 박사, 대학생 수학 정시대회 그렇습니까? 최인준 선생님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게 이제, 대한수학회에서 네네. 수학 정시대회. 네, 대학생 수학 정시대회인 것 같은데, 이게요? 아니, 2000. 어쨌든, 김도환 선생님이 총무이사 하실 때인 것 같습니다. 2008년이면 김동선이 안사하겠구나. 사진은 또 사진. 이건 제가 찍은 거고요. 실제로는 70년, 사진은 다시 찍은 사진 다시 찍은 거죠. 이게 저거 지우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필드 메달리스트 젤마노프 교수시고, 여기가 이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여기 명의철 선생님 계시고 등등. 이게 언제냐면 지금부터 2년 전 3년 전에 샌디에고에서 학회했는데, 이미 지금 21세기인 지금은 이 노벨상 수상자나 필드 메달리스트하고 같은 방에서 같이 발표하고 얘기하고 밥 먹고 할 정도가 됐죠. 자, 21세기. 이게 이제 작년에 수총 연합 수학회를 했을 때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20세기 후반에 한국 수학을 이끄셨던 이게 수총학회 회장님들입니다, 다. 그리고 ICM, 대중화 할 정도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다른 세대들을 기다리고 있죠. 새로운 스타들이 태어나고 있고. 자, 그럼 이런 21세기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걸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우리는 도대체 21세기 수학에서 한국은 어떤 거를 하면은,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뭐가 터질까? 세계를 놀라게 할, 세계가 부러워할 그런 수학자를, 또는 수학 분야를 한국은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다른 분야는 잘 몰라서, 우리가 그럼 잘하고 있는 게 뭔가? 수학, 열심히 해서 기초수학 튼튼하고, 대학 들어올 때 우리 학생들의 학력 세계 최고 수준이고, 대학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자, 그런데도 아직 따라가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박사도 뭐 좋은 대학교에서 또 좋은 훌륭하신 교수님들한테 받고, 논문도 많이 쓰고, 근데 아직도 한국인 수학자 그러면은, 하고 하는 사람은 아직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브레이크스루를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던 건, 그러면 도대체 다른 나라들의 이제 그 역사를 보면,
그 나라 나름대로의 그 장점을 살린 브렉스루를 만들어냈는데 도대체 우리는 지금 좋은 장점이 뭐가 있을까? 미국은 뭐 컴퓨터도 만들고 하면서 그것과 응용된 컴퓨테이셔널 매스, 응용수학, 뭐 LP 등등 하면서 응용수학, 그 다음 기초 순수수학 하면서 장악을 해갔듯이 우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뭔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자동차들은 팔고 있지만 그건 완전히 배워서 하고 있는 거고 IT, 인터넷 이런 쪽은 우리가 속도에서는 적어도 장점이 있으니까 좋다. 그럼 수학적인 기초 실력도 튼튼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 테크놀로지 쪽하고 연결시키는 데서 혹시 여기서 브레이크스루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을 유심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핸드폰들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이 2013년이 되면은 기존의 핸드폰은 다 생산이 중단된답니다. 2015년이 되면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게 겨우 3년, 4년인데 자, 3년, 4년 그 정도 환경이라면 우리가 수학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뭐는 없을까? 그런 그 환경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이쪽 방향에서는 진화하고 있는데 수학을 이쪽하고 연결시켜서 뭔가 앞서간다면 다른 나라들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나라가 미처 하기 전에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찾아보니까 모바일 러닝, 뭐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바일 러닝에 대한 뭐 기본적인 이론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소셜 네트워크 뭐 등등 이런 것들의 장점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되는 게 지금 스마트폰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PC까지 스마트폰. 자, 그럼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이다. 거기다 우리 수학을 어떻게 집어넣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최근에 유니버시티 워싱턴의 윌리엄 스타인 박사가 2005년에 세이지라는 걸 소개했는데 이게 이제 넘버 티어리, 캘큘러스, 리니어 엘지브라, 뭐 디퍼런셜 이퀘이션, 컴비네이터릭스 등등에 다 워킹하고 그리고 뭐 우수한 베스트 익지스팅 프리 소프트웨어 상도 받고 그래서 유심히 좀 보고 찾아보고 해보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매트랩도 쓰고 메이플도 쓰고 매스메티카도 쓰고 뭐 등등 해봤지만 결국은 졸업하고 나면 아무 수학 졸업생들은 거의 안 쓰는데 이거는 무료고 웹에 있으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연결해서 타이프만 치면 되니까 댄도 저기 있지만 이 전문가가 여기 카이스트에 이미 있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뭐 스마트 여기서 뭐 이런 복잡한 뭐 그래프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제공하면 매트릭스에 관계된 뭐 이 그래프도 그려지고 그러고 뭐 3D 플로팅도 다 가능하고 이게 다 무료로 되고 또 어디 인스톨할 필요도 없고 그냥 깔기만 하면 그냥 들어가서 연결만 하면 되니까 아이디만 만들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또 이제 딴 나라들은 이런 거에 관련해서 뭘 하는가 찾아보니까 이미 스마트폰에 어플들이 많이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내용을 직접 다운받아서 실제 해보니까 뭐 별로 대단한 건 아니더라고요. 저절로 막 넘어가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식의 한번 구조를 생각해봤어요. 시간이 20분이 되면은 이게 저절로 그 시간에 맞추도록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식으로 이 스마트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프로그램을 깔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서 명령어를 주면 서버에서 계산해서 답을 이리로 보내주면 그림을 여기로 보내주고 미분방정식 해를 보내주고 디터미넌트, 인버스를 다 해서 보여준다 그러면 뭐 아무 때든지 작업 명령만 준다 그러면 뭐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겠다. 실제로는 TI 캘큘레이터, HP 캘큘레이터 같은 게 다 필요 없어지겠다. 그리고 실제로는 매스메티카 메이플보다도 훨씬 더 파워풀한 도구가 되겠다.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실제로 가능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래서 이런 것들은 또 딴 사람들은 어디서 하고 있나 찾아보니까 울프렘 알파가 바로 그런 아이디어더라고요. 울프렘 알파가 그냥 웹에서 띄워서 이 주소에서 명령어 집어넣으면 사인 X라면 그림이 그려지고 관련된 식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우리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생각해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울프렘 알파는 명령을 줄 수 있는 게 한 줄밖에 없어서 간단한 건 그냥 되지만 우리가 수학에서 실제로 필요한 긴 그런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걸 하려면 이제 사서 돌아가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이 세이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명령어를 조정해서 마음대로
해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괜찮겠다. 그래서 실지루들 만들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길게 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뭐 선형 변환 라인이 라인으로 가는 선형 변환과 라인이 커브로 가는 논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구분을 시뮬레이션에서 할 수 있고 이 파라메타를 마음대로 변화도 시킬 수 있고 뭐 다양한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것도 핸드폰에서. 그래서 핸드폰에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안드로이드 앱 그 마켓에 가면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자, 결론을 맺도록 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플인데 어플을 여기 다운받아서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세이지 계산하는 건데 실제로 여기에 클릭하시면 이제 뭐 행렬 계산, 선형대서에 관한 건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the difference that we have here in Sage is this is a really mobile Sage, and we don't need the ID and password. Just to make a connection to here, and we can make changes on all the command for the echelon forms or whatever in linear algebra. We can have many others, and also I added a function there, so I can use all the published articles that we already worked. So we can copy all those command line and paste it here and make changes to solve our own problems. And also I have some other ideas to improve this, to make a really worse product. 자, 뭐 어쨌든 이런 쪽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얘기해 보니까 딴 사람은 생각해 보지 미국 사람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들이고 그래서 조금씩 진행을 시켜서 내년 이제 이크미하고 할 때는 이제 한국의 IT하고 수학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이 전통과 첨단의 조화를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도대체 우리가 20년을 현대 수학을 하다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그거에서 배운 걸 가지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셈인데 전통에서 저희가 배운 그런 사람들 그 인물사 중심으로 파악을 했던 거를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와 연결시켜서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이 수학자 카드를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 오는 김에 가져왔습니다. 포스터 한 대여섯 개를 가져왔고 카드도 한 대여섯 개를 가져왔는데 이따 질문하는 사람한테 줄 선물입니다. 이걸 어떤 의도로 만들었냐면, 이 한국인 또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 절반, 유럽 사람, 서양 사람 절반을 만들었었는데, 간단히 업적과 이름과 연도. 어떤 의도였냐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사람, 우리가 수학사를 공부하면 맨 유럽 사람만 가리키다가 끝나니까, 처음에는 뭐, 유클리드, 피타고라스, 뭐, 파스칼 좀 하다가 그 다음 흐지부지해서 다 하는데, 자기 나라 사람하고 그다음 자기 주변 나라 사람 그리고 그냥 빅샷들 이런 식으로 접근을 거꾸로 해본다면 유명한 수학자부터 시작해서 역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주변 그리고 온 세계 하는 식으로 접근해 본다면 어느 나라도 그 수학을 누가 어떻게 시작하고 뭐 했는지를 흥미있게 배울 수 있겠다 그래서 한국인 최초의 학사, 수학사, 수학석사, 수학박사 뭐 이런 식으로 찾아서 배열을 한 겁니다. 순서는 A, K, Q, J는 그 수학적인 기여를 고려했고 2, 3, 4, 5, 6, 7, 8, 9는 태어난 연도 순으로 배열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소개를 해봤더니 한국말로 만들어 소개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보고 영어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로 만들어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테크놀로지하고 좀 연결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건호 선생님 아이디어였는데 저는 이걸 작년에 포항공대에서 터크할 때 들으시고 이거를 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가서 실제로 어플에다가 이거를 아까 그 포스터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서 포스터에다가 이거를 카드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어플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매스에 보면 코리안 매스매티션 뭐 이렇게 하면 아시안 매스 이런 식으로 소리도 납니다. 음악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속도 조절도 할 수 있어요. 빨리 가게 자동 넘기기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엔터 하면 그러면 쭉쭉쭉 넘어가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크닉하고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코리안 매스매티션 하고 검색하면 뜹니다. 무료니까 그냥 다운받아서 쓰세요. 코리안 매스매티션. 자, 한 만들고 또 오늘 온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여기 밴도 있고 그래서 영어 버전도 하나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I will give an English version of this application to you, which I made yesterday. 예. 자, 그 결론을 내리죠. 자,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현재의 장점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엮으면 그런 거는 외국 사람들이 못한, 생각하지 못한, 또 만들지 못한 또 그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가지를 해본 거고, 그리고 말씀 듣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어떤 쪽이 우리가 좀 강점이 있는데 이런 점을 좀 한다 그러면 뭐 일본 같은 뭐 디플 지오메트리에 집중을 했고, 뭐 헝가리 같으면 컴비네이트리스 쪽에 집중이 돼 있고, 또 뭐 어디는 뭐 메저 시어리고, 어디는 어플리케이션 누메리컬, 나라마다 조금씩 성격이 있는데 좀 포커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쪽에선 어떻게 한다면 그런 세계에 충격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여기서 결론을 맺는데 맺기 전에 이상봉군 왔어요. 네, 이상봉군이 여기 오기 전에 질문을 했었어요. 이 카드, 이 포스터를 보고 혹시 카드를 만든 게 없냐고. 그래서 카드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오늘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줄게요. 먼저. 네. 그때 그래요. 그리고 숙제를 하나 줬었는데, 이상혁 선생이, 홍성삼 선생이 말씀하신 우리나라 조선산학자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았던 수학자라고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근대 수학에서는 이상설 선생이 큰 기여를 하셨고, 그 당시에 수학을 풍미했고, 그 다음에 이상봉군도 있고, 저기, 물리학과에. 했는데, 이거 보고서는 왜 이렇게 성자가 같은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질문을 했는데,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미 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상혁 선생은 남양홍 씨입니다.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근데 이 12대에 걸쳐서 주학 합격자가 64명이 나온 그런 집안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이 전부 뭐 증조, 조, 외조, 부, 처부 모두가 산원. 외조부. 그리고 또 누구죠? 이상혁. 예, 이상혁이 남양홍 씨. 이상혁 씨는 정말 저기 합천이 씨. 그 다음에 남양홍 씨, 홍정아,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의 투 빅샷이 이상혁하고 홍정아입니다. 근데 이 홍정아도 이 증조부, 가족이 모두가 다 산원이 있고, 외조부가 경성지의 조카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걸 송성 선생님이 다 분석을 하고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가족이기도 하자. 근데 친족 쪽보다도 큰 영향을 미친 게 외가 쪽. 자기 가족도 산학자고 외가 쪽도 산학자인 집안이 돼서 큰 업적을 낸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정보. 이 외가 쪽, 머리가 좋아서라든지 뭐 지인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게 노력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인포메이션. 자기 집에 있는 수학책도 다 보고 그리고 남의 집에 있는 수학책도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보가 중국, 우리가 조선시대 때 우리가 약했던 거,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에 우리가 밀렸던 게 서양의 모든 정보를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였었는데, 그런데 다른 유럽의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뒤지면서 완전히 세계에서 아이솔레이트 된 거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이 모든 그 수학적 정보나 다른 모든 것들을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스크리닝 되고 아주 극소수의 정보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넘지 못할 유리 천장이 존재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아무 제한도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서로 소셜 네트워크를 한다면 아마 조만간에 아까 우리 수학자 카드에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수학자 카드에서 이 제일 위에 있는 한국인들 파트가 아니라 적어도 이 아시아 수학자의 한국인 수학자가 몇 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후에는 아마 누가 들어갈까요? 요번에, 작년에 필드상을 받은 베트남 사람이 들어가겠죠. 몇 년 후에는 적어도 아시아 수학자의 한국인이 들어가는 날이 조만간에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